오늘도 상큼한 암호화폐 시장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약세.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어제 올랐었다가 조정받는 척 했다가 다시 속았지롱하면서 68,000달러대를 뚫어주고 있는 그런 늠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 미국 기준으로는 내일 현물 ETF 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500달러 선을 위협을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물 이더리움 ETF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줄지 기대가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비트코인이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누나를 레저 눈깔로 바꿨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징이죠. 레저 눈깔을 달고 있는 일론 머스크. 소문에 의하면 일론 머스크 역시 이번 주에 열리게 될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네요.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뭔가 긍정적인 발표를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조 바이든이 선거 경합을 포기하게 되면서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당대표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암호화폐 업계 같은 경우는 카말라 해리스에게 암호화폐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음모론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해서 본인은 트럼프와 경쟁할 것이다. 대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해왔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걸린 다음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다음에 서한이 나오면서 어제 대통령 후보를 포기하겠다라고 밝힌 것인데 자, 근데 해당 서한에 조 바이든의 서명이 이상하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과거의 그의 서명들 보실 수가 있겠고 그가 대통령 후보에서 물러나겠다라는데 서한에 대한 서명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봐도 굉장히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당 서명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힘이 센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 낸시 팔로시 같은 경우도 조 바이든으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안간힘을 썼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분위기대로 가게 된다라면은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선거를 할 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투표를 하게끔 만들어진 이상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디 암호화폐를 증오하는 미국 민주당이 꼼수를 써가지고 선거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 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많이 좋지 않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고 자, 그 다음으로는 CNBC에서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준비통화로 보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영상 저도 봤는데요. 정부의 출처가 어디냐? 바로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은 사실 아니었다. 자, 다만 이번 주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정말로 트럼프가 해당 소식을 발표를 할 것인가? 테넥스 리서치의 마커스 틸렌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연설 전에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굉장히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었습니다. 그 역시도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서 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로 이러한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과 다름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의 이모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큰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시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 주에 굉장한 호재가 나올 것임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해서는 스페인의 5대 은행 중에 하나인 유니카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비투미에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암호화폐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한국 같은 경우도 모르긴 몰라도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어떻게 해서든 숟가락 한번 얹어보려고 발을 동동 그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준 프로 축구팀인 리얼 베드포드라는 축구팀이 66.9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야, 준 프로 축구팀이 이 정도의 비트를 매입할 수 있다. 대단하네요. 다음으로는 일본의 상장기업인 메타플레인
20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크립토코안트의 주기영 대표 이야기하기를 최근에 6개월 이상 2년 미만을 보유한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고점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물량을 매도를 했는데 해당 매도 물량의 67%가 바로 2년 이상 비트를 보유한 사람들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팔지 않으면서 보유량을 늘려가지고 그 수량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자, 2년 이상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매도, 3년 이상은 매수. 과연 마지막에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한편 특별하게 비트코인에 대한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크립토 누보 분석가는 68,900달러대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당 자리에서 숏을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음을 암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부터 그 자리까지 쭉 올라가서 뚝배기를 깰 것인가? 아니면은 올라가기 전에 살짝 빠져주면서 약간의 조정과 함께 몸풀기를 한 다음에 올라갈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주봉이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주봉이 나왔죠. 이 두 개 작년 2주에서 3주 동안 털린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해할 만한 그런 주봉이 나왔습니다. 이를 보면서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포모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지만 참아야 한다. 최소 65,000달러대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그 자리가 들어가기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조정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자, 그런가 하면은 우주 AI 분석가 지금 차트를 보면서 아직도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불장 고점 때 이렇게 살짝 치고 내려왔었던 68,000달러대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와리가리를 친 다음에 해당 자리를 빼앗기듯 하더니 다시금 되찾았다. 굉장한 강세를 엿볼 수가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연히 비트코인이 조정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분위기 굉장히 좋다. 강세가 쭉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내일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갑론을박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BRN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 가격이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막상 현물 ETF가 출시되게 되고 나면은 가격이 떨굴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 옵션 비율을 봤을 때 1.45로 풋옵션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의 거래량이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때 현물 ETF 출시됐을 때 잠깐 떨어졌었다가 바로 말아 올렸었는데 과연 이더리움은 어떻게 될까요? 자, 반면에 바이낸스 선물 거래자 중에 탑 트레이더로 알려진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유진 응아 CEO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이더리움과 솔라나에 대한 최적의 접근 방식은 투심이 한쪽에 치우쳐 있을 때 편향되지 않는 시각을 갖는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투자해서 수익을 거뒀었던 코인 1위는 바로 이더리움, 2위가 솔라나다. 현재 시점에선 둘 다 나는 롱을 보고 있다. 롱 포지션을 열어놨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지속적인 상승에 베팅을 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은 이더리움의 성적에 따라가지고 이더리움 관련된 생태계 코인들 그리고 알트코인들까지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더파이라는 이 코인 해당 자리만 잘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어서는 타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 AI 펀드에 편입하게 됐었던 타오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다가 잠깐 하락하면서 추세 하락을 확인하러 갈 수도 있겠지만 해당 박스 위까지 올라와 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도나 분석가는 이번에 티커가 바뀌었죠. 랜더 토큰 RNDR에서 랜더로 바뀌었는데 최근에 주요 지지권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라고 밝혔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대가 되는 국내 소식이 있습니다. 금투세에 관한 것인데요. 금융감독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펼쳤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큰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김병완 금융위원장 후보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시장 확대보다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된다며 그동안의 시장 개방에 대해서 보수적인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아쉽게도 유지하긴 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는 여론몰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부자 감세가 아닌 사실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가 청문회를 통과해서 금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금투세 폐지로 인해 더욱더 강한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사람이 암호화폐에 그닥 우호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들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내일 이더리움 현물 ETF 가지아라는 의미에서 광고 한 편 마지막까지 틀어주기를 통해서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도움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